하늘 위 응급실 닥터 헬기. 중증 해상은 소위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보통 1시간, as soon as possible, as rapidly as possible. 헬기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나실 뻔했던. 도입 10년, 그동안 약 만여 명의 생명을 살린 닥터 헬기. 인류가 되살지더니 헬기가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사는가 보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제 살았고. 이제 살았나 보다 싶더라고. 생명을 살리는 시간 골든타임. 생사를 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펼치는 닥터 헬기 팀의 숨가쁜 하루를 쫓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한 운항관리사. 날씨 확인과 함께 각종 비행 환경 체크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출근 시간은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출근하셨네요, 닥터 헬기팀. 네.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출 10분에서 15분 전에 와서 출근해가지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그날에 대한 기상을 파악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 금지 공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파악해서 기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이어 출근한 닥터 헬기팀. 먼저 체크하는 건 침상 현황. 오늘 바이패스 아니죠? 네, 중환자실 자리 네 괜찮아요. 많이 남았습니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외상 집중 치료실에 저희가 A, B, C로 이렇게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환자들 치료해야 될 침상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더 데려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왜 집중 치료실에서도 치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짜 급한 환자는 저거 무시하고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같은 시각 이곳도 바쁘긴 매한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출이 늦기 때문에 새벽 한 6시나 6시 반 정도 도착해가지고 매 비행 전에 점검하고요. 비행이 끝나면은 비행 후 점검을 또 한 번씩 하고. 헬기 내부에서는 의료 장비 점검이 한창인데요. 장비와 약품을 꼼꼼히 챙기는 김선아 응급구조사. 하루도 빼놓지 않는 업무 일과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시는 건지? 네,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고요. 출동 갔다 와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매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언제 출동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통상 준비된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북적북적한 이곳은 전날 이송한 환자 상태 체크와 오늘 출동 대비를 위한 브리핑이 한창입니다. 입원 환자가 있으니까 입원 환자들 차트 보고 오늘 스케줄 보고 오늘 할 일도 정리하고 메일 정리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체크가 끝나면 닥터 헬기팀 전체가 모여 그날의 특이 상황 등을 브리핑하며 본격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희 의료진들은 특별히 중환자실 문제 없고 의료진 문제 없어서 출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항공기 상태도 양호하고 출동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 기상님 못하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안전비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릴 닥터 헬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닥터 헬기팀의 허요 교수가 중환자실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중환자실로 통칭되지만 외상 집중 치료실로 말 그대로 외상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허 교수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며칠 전 닥터 헬기로 이송된 중증 외상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의 교통사고 환자로 이송이 늦어졌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차량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사고가 나면서 차량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하는데 한 20-30분 정도가 걸렸었고요. 그래서 양측 하지 골절이 굉장히 심했었고 처음에 혈압이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굉장히 위험했던 환자였고 지난 12월 28일 경기도 화성에서 응급 구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수원 권역외상센터까지는 약 27km. 차량 이동 시 1시간 정도의 거리를 헬기로 10분 만에 이송했는데요. 당시 환자의 상태는 호흡, 혈압 등 모든 수치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출발한 닥터 헬기.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진의 손은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환자의 맥박과 혈압은 모두 낮은 상황. 환자의 생명이 달린 골든아워를 지켜내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는 의료진. 다행히 환자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린 의료진은 지상에서 대기 중인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전달받은 의료진은 이미 대기 중입니다. 사고 지점에서 10분 만에 환자를 이송, 골든아워를 지켜낸 닥터 헬기팀. 이렇게 귀한 한 생명을 또 지켜냈습니다. 지금은 응급수술 시행하고 나서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물론 앞으로도 치료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헬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정말 큰일 나실 뻔했던 환자입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리 또 추가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전보다 훨씬 그 첫날보다 훨씬 나아지죠. 사고 나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을 해요. 가슴에 눌려가지고 핸들에 가슴에 이렇게 끼어 있었고 그거 빼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던 거잖아요. 이로 벌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일 나실 뻔하셨죠. 차로 오는데 못해도 1시간 정도 소요됐던 거리예요. 근데 헬기로 가서 저희가 헬기 이송하면 10분 만에 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이게 그 기억을 해요 제가. 아마 헬기 없었으면 오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일 나실 뻔해서 화성이 또 병원이 별로 없어갖고 거기 사고 난 데가 그 헬기로 가갖고 모시고 온 거예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이제 살았고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복이에요. 의사들이 저희가 현장으로 가는 이유는 환자와 좀 더 가까이 가면서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위급한 환자다. 병원에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외상센터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응급수술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닥터 헬기 도입 10년. 그동안 닥터 헬기가 구조한 인원은 약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권역외상센터의 정경원 센터장. 정 센터장에게 의미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닥터 헬기가 아니었다면 살릴 수 없었던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 나갔는데 가드레일이 간통해가지고 이런 분을 어쨌든 빨리 병원을 가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빨리 의료진들이 대처를 해야지. 일부러 이렇게 딱 잘라고 이거를 이제 구급대원들이 잘 처치하면 이 현장에서 이걸 뽑아버리면 안에 출혈이 더 심해지거든요. 빨리 데리고 가서 소출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그 근처 이천 지역이 특히나 면적은 넓고 그쪽 지역이 이송할 만한 병원도 없고 그런 지역은 또 헬기 이송하는 아주 적절한. 지난 11월 25일 닥터 헬기팀의 긴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가드레일이 가슴을 관통한 상황. 앉아서 가야 되죠? 네, 앉아서 가야 돼요. 네네. 라인 지금 얼마 들어갔죠? 거의 안 들어갔어요. 거의 이제 막 들어갑니다. 바이탈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어요. 빨리 갑시다. 다행히 맥박과 혈압, 호흡 등 바이탈 수치는 모두 양호한 상황.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 이송이 긴급한 상황.
네네, 실크 플라스타 있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불릴 만큼 위급한 상황. 의료진의 몸과 마음이 모두 바빠졌습니다. 설상가상 가드레일이 흉부를 관통해 지혈도 쉽지 않은데요. 위기의 순간 의료진은 신속하게 처치를 이어갑니다. 그분이 기플라시기는 한데. 네네. 쉽게 멈추지 않는 피. 이대로 가다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이들이 하나 더 잡아볼까요? 의료진의 치열한 사투 끝에 다행히 지혈에 성공했습니다. 이천에서 수원 외상센터까지 10분 만에 도착. 바로 긴급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연락받고 바로 가서 저체하면서 오고 처치하면서 우리는 지상 의료진들은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환자 수술방으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환자 오늘 퇴원하십니다. 모두가 소생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고. 하지만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무사 귀환. 사고 27일 만에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이게 박혀가지고 저희가 그때 사진 처음에 보고 그 그때는 연락했을 때는 어이구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예,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헬기도 살리고 의술도 좋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진짜. 저희가 그게 없었다면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살아나실 줄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제가 사는 게 제 인생에 사는 것 같고 지금 아직 날 데가 없어서 헬기 안에서 오는데 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조금만 늦었어도 못 살렸다 하더라고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하셨어요. 거기서 육로로 이제 막 오다 보면 뭐 1시간도 넘고 그러거든요. 근데 헬기로 딱 저희 가서 가면은 오는 동안은 제가 처치하면서 오니까 저희가 그때 저희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락 받고 밑에서 수술 준비했다가 뭐 기억하시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막 수술방을 그러니까 저희가 오니까 보호자 못 기다리고 수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고 감사하고 진짜 잊지 못하고요. 낮게 그러기를. 감사합니다. 퇴원하시고 나중에 외래 또 몇 번 오실 건데 그때 뵙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보면 보람을 느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이게 희한하죠. 이게 딱 저울에 달 수는 없지만 이런 보면은 또 며칠 뭐 몇 달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약간 행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 내가 그렇게 감정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딱 이 환자분 같은 케이스가 진짜 전형적으로 저희가 헬기 이송이 필요하고 외상센터가 필요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의료진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닥터 헬기팀. 오늘도 그들은 또 하나의 생명을 위해 비상 대기 중입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제 인생 사는